지금부터 2022년 3월 열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와 표창 수여,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부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유공, 아름다운 동료상, 친절가치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사무관의 인사. 바로 표창장, 홍보디지털과 주무관 정선화.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건설행정관 주무관 주윤석.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문화체육과 주무관 정혜미. 위 공무원은 상호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동료 직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서 업무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함께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한 바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아름다운 동료로 선정하고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지역경제과 주무관 박혜령.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복지지원과 주무관 한혜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시흥오동 주무관 박주원.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가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사무관의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3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42,541명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누계 59,067명이 발생하였고 3월 한 달간 확진자 수가 그동안 2년 동안 확진자 수 비교 72%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 인구 대비 금천구 인구 비율이 2.4%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확진자 총 인원 중 금천구 확진자 비율은 2.3%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아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27일 현재 전월 대비 32,414명이 증가한 42,541명이 발생하여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로 2022년 2월 대비 3배 정도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쪽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인원은 3월 한 달간 46,297건으로 일일 평균 1,543건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건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4월 14일부터 일반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시행 실시로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검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재택치료 추진 현황으로 재택치료자 총 누계는 52,130명입니다. 이 중 현재 재택치료자는 7,512명이고 집중관리군은 1,350명이며 병상 대기자는 없습니다. 재택치료자 연령별 현황으로 20대, 30대, 50대 순이며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52,130명에게 사전 안내, 최초 건강 모니터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키트 지급 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70세 이상만 키트를 지급하고 60에서 69세 환자에게는 본인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금천구는 저희 구만의 구 자체 키트를 제작 구매하여 70세 이상은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65세부터 69세는 구 자체 제작 키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60에서 64세만 본인 요청 시 지급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으로 금천구 현 입소 인원은 29명이며 잔여 병실은 66실로 병상 가동률은 30.5%입니다. 서울시 입소 및 병원 이송 인원은 409명입니다. 다음은 해외 입국자 관리는 입국자 검사 인원 입 결과는 지금까지 입국자 전체 11,430명을 검사하여 81명이 양성으로 0.7%의 양성률입니다. 다음 5쪽 민생지원 추진사항입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아동청년과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2월 7일부터 3월 6일이었으며 3월 25일 접수 현황 기준은 311건 접수하여 심사 선정한 결과 138건이 적합하여 138명에 대한 6,90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4월 18일부터 지급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은 올해 4,537가구에 4억 5,400만 원 지급하였고 재택치료자 물품 지원은 3,259가구에 3억 2,620만 원 지급하였으며 2020년 지원 현황과 2021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업무입니다. 복지정책 업무로 지원 현황 3월 25일 기준 신청 접수는 9,121가구, 지급 현황은 2,229가구에 15억 7,800만 원 지급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심숙소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며 지난주 이용 건수는 10건 이용하였고 지금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91건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3월 18일 기준 지급 건수가 1,674건에 지급액은 1억 6,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 분야 피해 지원금 지급은 교통행정과 업무로 마을버스 한 업체당 1,000만 원씩 6천만 원 기 지급하였고 지금 택시 종사자는 7억 5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최종 3월 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업무는 보건정책과 업무로
보상금 지급 내역이 1,403건에 6억 5,120만 원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은 지역경제과 업무로 지금까지 1,216건에 280억 5,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1차 접종률은 97.8, 2차 접종률은 96.9, 3차 접종률은 71.7입니다. 연령별, 성별 접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세에서 17세 3차 접종이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3월 25일 18시 기준 12세에서 17세 3차 접종률은 2.3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 반응 신고 현황에서 보상 현황으로 443건 신고에 173건 심사가 완료되어 55건 진료비 지급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고위험 집단 시설 4차 접종 현황입니다. 요양병원 4개소, 요양시설 25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 3개소에 대해서 확진된 접종 제외자를 뺀 실대상자 1,234명 중에 295명이 접종하여서 4차 접종률이 23.9입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4차 접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저하자 4차 접종 현황으로는 대상자 6,406명 중에 287명이 접종해서 접종률은 4.5입니다. 다음 서아 5에서 11세 기초접종 계획입니다. 접종 횟수는 2회, 접종 간격은 8주로 소아 당뇨, 비만,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는 적극 공고하고 그 외에는 자율접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이 3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접종은 3월 31일부터 소아접종 위탁 의료기관 3개소에서 실시합니다. 대상 인원 11,010명 중에 144명이 예약해서 3월 25일 18시 기준 예약률은 1.3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포스터, 전단지 제작, 배포하여 소아접종 안내 게시,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2년 4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총괄보고 주요 관리부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25개소와 50억 원 이상 발주 공사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호동 복합청사는 발주 공사장에서 제외하고 공중이용시설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의무 조치 사항 중 9개는 완료하였으나 이 중 4개 사항은 연중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한 건은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시흥호동 복합청사를 제외한 24개 시설에 대해서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문화체육과 외 6개 부서에서 점검 주관부서 민간 전문가가 분야별로 차관사항과 안전점검표, 균열 측정기 등 측정 장비와 계측 기록을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현장 조치 완료 13건, 누수 및 백화 현상, 벽면 규조체 균열, 핸드레일 파손 등 보수 보강에 필요한 4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사항은 기 편성된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2년도 발주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사장 중 82건 중 17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65건은 발주 예정입니다. 이 중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입니다.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참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시설입니다. 굴토공사장 등 5개 유형, 민간시설 110개소, 공공이용시설 17개, 총 1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공공시설은 지적사항 5건 중 1건은 현장 조치하고 4건은 보수 보강할 예정이며 민간시설은 20건 중 14건을 행정 지도하고 6건은 보수 보강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기 대비 안전점검,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기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중대 시민재해시설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대 시민재해시설로는 금천 구미 문화체육센터,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2개소이며 2개 시설 모두 시설과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대 시민재해 분야 업무 조치 사항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시설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점검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점검은 민간합동 점검 형태로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담당 부서 직원이 참여했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소방 및 가스 분야 점검, 관리 주체, 업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이번 점검 지역사항은 구미문화체육센터 12건,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9건으로 구조체, 균열, 누수 흔적, 시설물 손상 등이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점검업체 진단으로는 두 건축물 모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중대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균열은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누수 부위 및 철근 손상 부위는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및 가스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각 시설별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주요 사례입니다. 2001년 준공하 노건축물인 구미문화체육센터의 주요 균열 등은 모니터 변화 관찰 중이며 이 중 변이가 진행된 한 건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통한 적절한 보수 보강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점검 시 지적된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0년 준공된 금날의 문화체육센터의 누수, 균열 등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며 구미문화체육센터의 균열 및 누수 부위는 올해 하반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당시 배수로 막힘, 유도 등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점검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연면적 430평방미터 이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며 점검은 건축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2명과 공무원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7쪽 점검 개요입니다. 점검은 3월 11일, 3월 15일 2회 실시하였고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점검 내용은 건축물 분야, 소방 및 가스 분야, 관리 주체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입니다. 시설물 유지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경미한 사항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건은 옥상 배수구에 이물질이 쌓인 것으로 즉시 조치하였으며 5건은 물탱커 바닥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과 이웃 건물과의 경계석 균열, 지하 통로 외벽의 조그마한 균열 및 지하 천장 습기로 인한 부식 등입니다. 균열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며 지하 천장 부식은 향후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천장 부식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및 가스 분야는 이상이 없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은 어린이집마다 각자 실시하고 있었으며 부서에서도 실시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쪽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점검 시 담당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와 합동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환경 개선 사업비로 조치할 수 있으나 중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점검 시 꼼꼼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상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중대시민재해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총괄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 인력 지정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향후 한 건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시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시설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로 저희 도로과 소관 중대시민재해시설로는 삼성산 1터널 외 4개소로 총 5개소입니다. 대상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분야 의무조치 사항별 점검사항은 총 10가지 분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인력 확보의 5개 분야는 완료하였으며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수립 등 4개 분야는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해빙기 및 풍수에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 도로시설물 주요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중대 시민재해시설물을 포함 총 48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3일간 삼성산 1터널 외 3개소를 포함하여 16개 시설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 7일부터 4일간 우리구에서 규모가 제일 큰 호암로 진입 옹벽 외 도로시설물 42개소에 대하여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시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성교 등 교량은 콘크리트부 및 스틸박스 균열 및 손상과 박리, 철근 노출 상태 등 교량의 안전과 미관 상태를 고려하였고 터널 및 지하차도는 우기를 대비하여 배수시설 상태 구조물 균형 등 안정 상태, 옹벽은 배수공의 막힘, 흙의 유실과 벽의 배부름 상태, 세굴 등 안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삼성산 1터널 내 4개 중대 시민 재해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는 현장 조치 1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7건으로 지적사항과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22쪽,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은 호암로 진입옹벽 고드름 제거 사진이며 아래 사진은 중대 시민재해시설 안내판 부착 사진입니다. 25쪽 향후 계획입니다. 4월부터 중대 시민재해시설물을 포함한 주요 시설물 9개소에 대하여는 전문 용역업체에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전문적인 점검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확실하고 체계적인 보수 유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을 담당 구역별로 팀장을 조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그 밖에 우기, 동절기 및 명절 등을 대비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등으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자체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장 추진사항으로는 현업 근로자가 많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지난달에 주요 현장 유해 위험 요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는 부침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 산업재해안전팀 주관으로 3월 22일부터 청소행정과 등 11개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는 점검 서식에 이거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적정성 여부, 종사자 및 위험요소 관리 현황, 도급 용역 위탁 사업 관리 현황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등입니다. 28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체 점검 결과를 4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부서별 안전조치 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 분야 중대산업재해 대비 현장 자체 점검 심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점검 추진 현황은 3월 4일, 3월 16일 2회에 걸쳐 각 분야별 사업장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4개 분야 19개 사업장 근로자 작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현장 안전보건 유해 위험 요인 지적사항을 점검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조치 사진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정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전정 작업을 사용할 때 안전거리, 무릎 보호대 착용, 안전화 착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다리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인 1조로 작업조를 편성하여 떨어짐에 주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도료 등 유해화 물질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MSDS라 해가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보건 안전 자료 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취급상 주의사항, 성질, 적용 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품을 추가로 비치하였습니다. 지열제 및 버즈를 추가로 구매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선풍기 보호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4월까지 전체 제품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 정보를 구축하고 12월까지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청소행정과 소관 유해 위험 요인 안전점검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행정지원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재활용 처리장의 작업장 지게차 안전장치 보안과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지게차 후진 경보음과 안전벨트 설치 등 지게차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에 3개의 일시정지 버튼을 설치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보관과 관련하여 보관 구획을 설정하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관리 요령을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2월 28일 부선의 안전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고 직영 환경공무관에 대해 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도급 및 위탁 중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연 1회, 작업장 합동 안전점검 분기 1회, 작업장 순회점검 주 1회,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월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계획 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적격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실시될 구관리시설 위험성 평가 진단 영역에 포함된 자원 재활용 처리장 위험성 평가 점검 시 지적사항을 추경 확보를 통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를 받은 결과 보면은 되게 구조적인 문제는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큰 위험성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 사고가 대개 보면은 이런 구조가 부실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주의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부주의하고 그냥 방심해서 그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의 습관이 바뀌기 어려운 것처럼 이 안전의식을 우리가 이 행동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이 어떤 우리의 대처 능력, 대처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습관화,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제 업무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도
거기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고, 방금 뭐 청소년정과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 복무관들도 지금 뭐 다수 근무하고 있고, 뭐 직업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터널 자체에서 무슨 뭐 무너지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터널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은 아마도 터널 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럴 경우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사람에 의한 거죠. 터널 자체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불가피한 어떤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2차 이제 피해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터널 안에서 대형 자동차 사고가 연쇄적인 사고가 났고 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신속하게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연계 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연기가 외부로 환기될 수 있는지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즉시 출동, 화재 발생 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아마 많아질 텐데 제가 겨울에 어느 그 어린이 조그만 공원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음수대가 있긴 있는데 이게 물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겨울이라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봄이니까 아마 얼어서 안 나오는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음수대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몰라도 아마 그 음료수를 드시려고 하는 국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 고장 나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음수대를 아예 가동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고장이면 고장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뭐 가동을 뭐 중단하게 됐으니 양해 바란다는 안내 문구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수대를 만약에 가동할 경우에는 이 수질 검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일제 조사, 샘플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이 음수대 수질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단 한 군데라도 음료수가 좀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수질 검사도 한번 의뢰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이런 또 확진율이 조금은 이제 정점을 닫고 조금은 이제 감소하는 이제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최근 분위기와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은 약해졌다. 이런 것이 하나 측면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일부의 부분으로 나오는 현상이지만 코로나 검사를 약간 좀 회피하는 이런 또 약간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코로나 확진됐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주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코로나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는 한편 특히 확진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런
궁금증이나 또 대책, 또 우리 구청의 선별진료소의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잘 안내해서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확진자 생활 지원비가 주민센터에 이제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접수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현장을 보니까 예를 들면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든지 또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행정적 확인 사항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이제 직원들도 접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과 필요를 호소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하고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급되는 시기도 보통 2,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되는 시기도 좀 빨리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하셨던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점검입니다. 현장 점검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가감없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과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자주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또 구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안전 지침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대 안전 규정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업장 내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5대 안전 지침이라는 게 뭐 거대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사업장이나 공사장 같은 데서는 휴대전화 안 쓰는 게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하고 작지만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를 좀 발굴을 하고 점검을 잘 해서 지켜지도록 이렇게 안전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잘 수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3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